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컬링 대회가 의정부 지역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컬링 선수들이 뜨거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시선이 의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실내 빙상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집중해 스톤을 투구하는 선수들. 빙판을 오가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이곳은 제23회 회장배 전국 컬링대회 현장. 약 350명의 컬링 선수들이 오는 22일까지 우승을 향해 뜨거운 승부를 펼칩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귀국을 한 상태라서 팀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그래도 좋은 게임 할 수 있어서 팀원들한테 좀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는 우승이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컬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컬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빙상장 등 시설 관리를 도맡은 의정부 도시공사는 이번 대회가 최상의 상태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대회가 내년 열릴 세계대회의 사전 준비 성격을 띈다는 것. 내년 3월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의정부에서 열리는데 의정부 도시공사는 이번 전국 대회의 경험을 살려 내년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 2025년 3월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사전 테스트 이벤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임직원 일동이 전폭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하여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에 보완할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컬링인의 시선이 의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가 오늘 19일 회암사지 14차 발굴조사 성과 학술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완료된 14차 발굴조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와와 청저와 관련된 발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교외선 12월 운행에 앞서 교외선 전용 철도 패스 이름을 공모합니다. 1963년 개통한 교외선은 2004년 운행 적자로 중단됐는데요. 코레일은 교외선을 운행할 무궁화호를 하루 4,000원에 자유석이나 입석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외선 전용 철도 패스를 내년 2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 구간을 횟수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장 긴 대곡역에서 의정부역 왕복 운임보다 23% 정도 저렴합니다. 참여 방법은 20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패스의 특징을 담은 이름과 의미를 적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 화재 재발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정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총 1,084건 중 겨울철이 27%로 계절별 화재 발생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겨울철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겨울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자율안전 능력 확보와 취약계층 화재 안전,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및 안전활동 등 겨울철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기존 5성과 한음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한 뒤 17일까지 새 캐릭터 이름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캐릭터 이름은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공동체로 공존의 가치를 담고 시민과 동행하는 포천의 모습을 중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겨울철 먹을거리를 저장하기 위해 김장하는 풍습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김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구가 많아야 한두 명인 소규모 가구가 늘고 먹거리가 풍족해지면서 먹을 만큼만 김치를 담는 분위기인데다 최근 배춧값 상승 등 물가 영향도 더해져 김장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형 천막 아래 마련된 체험장에서 김치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투명 비닐로 덮은 간이 조리대마다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3, 4, 5 모여 양념을 배추에 버무립니다. 다 버무려진 김치는 가져온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거나 상자에 밀봉해 곧바로 택배로 보냅니다. 김치 공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현장입니다. 집에서 하면은 버물리고 양념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다 있다 그래서 무쳐만 갔으면 된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고.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지난 8일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해발 700m 평창 고랭지에서 생산된 배추와 총각무, 각종 양념 재료들을 사용해 김장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사전 예약이나 일부 현장 접수를 통해 입장한 방문객에게 절인 배추와 양념을 반제품으로 판매하고 직접 버무려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물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 7월 지역 배추 농가와 수매 계약을 마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김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자, 장갑, 푸시, 앞치마까지 다 제공을 해드려서 몸만 오셔서 간단하게 체험하시고 택배도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가서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올라가셔도 택배가 도착해 있고. 최근 배춧값뿐 아니라 각종 채소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커진 터라 산지에서 열리는 김장축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장통 같은 거,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엄청 많아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다 버리고 통만 놔두고 여기 오니까 또 좋아요. 그냥. 특히 겨울에 먹을 김치는 필요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김장은 꺼렸던 1, 2인 가구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식구라 조금만 했어요. 와서 딱 해서 가져가기 너무 편해요. 깔끔하고.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버무리기까지 온 가족이 모여 이틀은 걸려야 끝났던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 가족 규모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 시대 흐름 속에 김장축제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 지하철 승객 사고 10명 중 4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승객 사고 건수는 2,7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25%인 69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가 542건, 30대가 414건, 20대가 375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서울교통공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는 2,756건, 2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69개 경기도 사업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에서 6차로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해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장 구간인 남구리 IC에서 신북 IC 구간 이용요금은 승용차 기준 3,600원인데 경기도는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15배 수준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 계획 수요를 파악 중이며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달 서울 지역에서 올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 11월 서울에서는 7개 단지 5,44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681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서울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24개 단지에서 3,29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으며 1순위 청약에 51만여 명이 몰려 15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보조금은 6억 2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의정부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은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비롯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해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부 교사 배정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수시 증설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 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해 2천여 대가 넘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또 거둬들인 체납액은 모두 6억 5,30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습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6년까지 흑향기 맨발길 1,000개를 조성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 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경기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씩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도는 이달 특별조정교부금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흑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합니다. 이후 도내 603개 읍면동 전체에 최소 1개 이상씩 총 1,000개를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맨발길은 공원과 숲길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세족장,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도내 맨발길은 약 100곳으로 기존 조성된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집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흙길, 황토길이든 마사토길이든 1,000개를 만드는 사업을 오늘 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경기도가 관광지 등 주요 지점에 실시간 방문자 현황 지도를 서비스합니다. 방문자 현황 지도는 도민의 안전관리와 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자 현황은 5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데요. 방문자 현황 지도는 경기 데이터 드립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